네, 지금부터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님 일주기 추모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민중 노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평생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 숨지신 배은심 어머님과 많은 희생자분들을 생각하며 묵념 올리겠습니다. 묵념 시작.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바람도 명예 이름도 없이 한평생 나가다 뜨거운 냄새 뭉치는 한대로 깃발만 남겨 새말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들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상자여 따르라.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어머님의 살아온 길을 연본 낭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여자대학교 광주 전남 동문회 회장님 앞으로 모셔서 어머님 살아온 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광주 전남 동문회장 김진만입니다. 이한년 열사는 경영학과 86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광주 전남 연세 동문회에서는 우리 이한년 열사가 정식 멤버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문회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3대 기념사업 중에 하나인 이한열 기념사업회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은심 어머니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살아오신 길. 배은심 어머니는 1940년 1월 17일 전남 순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병섭님과 혼인해 설화에 2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평범했던 어머니의 삶은 1987년 6월 9일 아들 이한열이 체류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 아들이 왜 앞장섰고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한열의 생각을 알기 위해 매일같이 어린 손녀를 얻고 광주 망할동을 찾았습니다. 1987년 8월부터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님들을 만나 1990년 전국 민주화 공동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자식의 뜻을 잇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철거민의 투쟁 현장처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손을 내밀었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려는 일이 생기면 가장 앞장서서 길을 내었습니다. 1997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재임 중 1998년 1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422일간의 농성을 주도하며 마침내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전국 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2009년 서울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가족들과 함께 했으며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세월이 30년이 가까이 흘러도 여전히 자식 잃은 아픔에 시달리는데 이 부모들 앞으로 어찌 살까 걱정이 된다며 희생자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셨습니다. 2015년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도 그 가족을 찾아 위로하며 수많은 열사 희생자의 가족들 곁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2020년 전국 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은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 였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시작된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장을 매주 오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농성에 참여하였지만 2022년 1월 9일 자식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상 어머니가 살아오신 길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가신 그곳은 평안하신지요? 어머니 가시고 난 이 땅은 참 춥고 외롭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나라로 변하고 있고 없는 자들을 위한 힘들은 점점 저들에 의해서 축소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아리들이 어미닭에 가슴에 깃들듯 전국의 동지들을 한자리에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저 햇볕처럼 따뜻한 어머님의 손길 받아서 저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 따뜻한 손길 내어주십시오. 어머니 그 두 손에 바람이 불어와 두 손을 가를 때 어머님의 맺힌 그 한이 가슴 속에 솟친다. 살아오신 그 땅에 물기 마른 그 자리에 가문 들고 무소리치는
소름이 몰려와 주름살 깊을 때 어머님의 작은 그 두 눈에 맑은 이슬 흐르신다. 흰눈 쌓인 이 땅에 얼어붙은 그 자리에 봄이 오고 웃음꽃 피는 나순 그 손길을 우리는 알겠네. 나순 그 손길을 우리는 알겠네. 범능승님의 어머니의 손이라는 곡에 저희 민해총 이현미 사무처장님께서 노래해 주셨습니다. 다음 하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은데 몇몇 분 저희 부모님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지금 배은심 어머님의 유족, 이한열 열사의 유족이죠. 이숙래님과 이훈열님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기 큰 매형도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멀리 서울에서 새벽에 오셨습니다. 육아협 장남수 회장님, 장윤규 열사의 부친 장남수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종철 열사 형님, 박종부 형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앙치웅 열사의 어머니 백옥심 어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림 열사의 부인 전재숙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옥순 열사의 남편이시자 통일광장 대표님이십니다. 권낙기생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학수 열사의 부친 김학수 아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선영 열사의 어머님, 오영자 어머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류재일 열사의 아버님, 류성열 아버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직감이 많으신 분인데 박내전 열사의 형님, 박내근 스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영은 열사의 동생 오영준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모연대 저희 박준기 명예의장님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제주도 양육장 사업회 김택진 회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에서 오셨습니다. 대경 추모연대 임성정 의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 이영숙 선생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체로 보면 지금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님들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성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님 끝까지 옆에 항상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오월 어머니, 박종단 어머니, 최혜성 어머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주 트라우마 센터 김명권 센터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저기 강기정 시장님이 미국 출장 관계로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좀 말씀을 전하셨고요. 강기정 시장님의 사모님 유기숙님, 그 다음에 박용순 민주인권평화협력국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 와주셨습니다. 우상호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갑석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영덕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섭 국회의원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택 동구청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일단 전북에서 저희 거백교회 한상열 목사님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정교조 강주지부 김현주 지부장님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주민족문제연구소 김순웅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장홍건 상임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진보당 강주시당 김주업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대학교 박대수 민동운영위원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얼굴 뵀는데 저희 5.18 부상자의 황일봉 회장님 저 뒤에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님도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올라오시는 길에 전부 다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건설노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화물연대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단체를 대표해서 민주노총 강주본부 이정욱 본부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좀 빠뜨리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님 모시고 인사 한 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칭 유가협 회장 장남수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민주화운동 동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기여했던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딱 이 자리에 항상 강주에 온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셨던 배원심 어머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누워 계십니다. 이게 안타까울 뿐이고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평소에 배원심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하시던 일은 자식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우리나라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는 게 어떤 법이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 지금 칭송받는 민주국가가 됐는데 물론 여기에 예로도 있습니다. 지금 또 상류국으로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이 돌아가신 그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발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분들을 예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이 칭호 하나, 이게 뭡니까? 실은 시기하는 건 아닙니다. 4.19 분들도 유공자가 됐고 5.18 분들 유공자가 됐는데, 그럼 이 대한민국에는 유공자 관련이 세 가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국방유공자, 민주유공자가 있는데 왜 이분들이 민주유공자 반이라도 못 들어야 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유학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지금 그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 우상호 지금 여기 오신 의원님들 다 같이 노력해서 이 법이 꼭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 이 법이 통과되는 걸 반갑지 않게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뚫고 나가서 이 법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데는 민주화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배원심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계셔야 됨에도 참 1년 만에 다시 와서 뵀는데 어머니께서 계신 동안에 이 법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7월 5일 날 이한열 주보제에는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꼭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2월 26일 날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계속 노력할 건데 저희 유가엽 사무장님께서 1% 부족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마지막 1%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제 소속 제 위에 있는 대표님들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기 NGO 시민재단 우리 정영일 이사장님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주 진보여대 유봉식 상임대표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주 전남 추모연대 백남수 박봉주 대표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추모자는 한동건 사단법인 이한일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단법인 이한일 기념사업회 이사장 한동건입니다. 그렇게도 건강하게 약자와 억울함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응원해주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아직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머님은 1987년 사랑하는 아들 한여리를 먼저 보내신 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잊고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한 이침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그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들을 내 자식같이 품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의장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커다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시기 전까지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으로서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1년 전 유공자법 제정을 어머님의 유지로 우리에게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한여리와 함께 이한열 기념사업회로 남으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기념사업회와 이 자리에 우리들은 어머님이 낳으신 또 하나의 자식입니다. 기념사업회와 우리들은 자식의 도리 중 하나는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우리들에게 유공자법 제정을 유지로 남기셨습니다. 어머님의 유지를 반드시 이루어 하늘에 계신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유지인 유공자법, 민주경자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일주기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광주 전남 추모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위 속에 먼 길을 달려와 함께해 주신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르신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추모사는 노성철 연세대 민주동문회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 년 전 이곳 광주와 연세대 한일동산에서 우리들은 황망한 마음으로 배현심 어머니를 한여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렸는데 벌써 어머니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배현심 어머니께서는 한여리를 잃은 슬픔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한여리가 못다 이룬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집회 현장에서 천막 농성장에서 민중들이 생존 싸움의 현장에서 투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과정에서 따뜻하게 주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배현심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참으로 크게 느껴지는 1년이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상황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산호라면의 노래 가사처럼 가슴을 쫙 펴고 내일은 해가 뜬다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새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어머니께 부끄러지지 않게 살아가면서 어머니께서 이루려던 그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이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그립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연세민주동문회 회장 도성철 올림. 어머님 일주기를 앞두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2017년일 겁니다. 어머님께서 세월호 가족들 만나시던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3년인데 저는 이제 30년이 되었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자식을 품으면 뭐 이렇게 세월이 가면 잊혀진다고 하는데 30년 지나도 안 잊혀지는데 이 어머니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실까 항상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음 추모사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각수인 어머니 김명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4.16 가족협의회 수인엄마 김명임입니다.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님께 어머니, 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아들을 잃은 고 박수인 엄마 김명임이라고 합니다. 배은심 어머님께서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해주셨는데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올해 4월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 됩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어머님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함께 해주실 줄 알았는데 2022년 1월 9일 비통한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6월 항쟁으로 독재 정권에 맞서면서 이 땅의 민주화를 바랐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해 아들을 잃고 엄마로서 자식을 잃은 슬픔에 앞서 이 나라 이 땅의 민주화의 길을 걸어오신 배운심 어머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그 어려운 시기에 육아협 회장을 맡으시고 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422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끌어 가시며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의 길을 만들어 오셨지요. 어머님의 그 길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유지였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기필코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어머님 항상 저희를 위로해 주시며 오직 아이만 보고 가라는 말씀. 나는 언제나 한여리 엄마고 한여리를 위해, 한여리의 명예를 위해 지금까지 걸어오셨다는 그 말, 저희에게는 아픔이지만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그 걸음걸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생각하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며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저희는 갈 길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져서 앞으로도 어머님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이 걸어오신 길을 되짚어 보며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학생운동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농민, 철거민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선두에서 싸우고 계시죠. 어머님이 아꼈던 박종태 열사 추모사업회의자 하물연대 강주지역본부 김우선 사무부장님 모시고 추모사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을 어머니,
자식이 운명을 달리하고 그 자식의 유지를 부모가 이어간다는 상황이 어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통은 부모의 바람을 자식이 이어가는 것인데 이한열 열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유지를 거꾸로 부모가 이어간다는 현실이 어찌 자연스럽겠습니까? 자식이 원했던 세상을 향해 투쟁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국가폭력으로 자식을 먼저 보낸 마음이 어떠했을지 어찌 가늠이 되겠습니까?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2명의 자식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없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한열 여사를 먼저 보내신 마음과 저희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보낸 마음이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힘들게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 민중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으셨을 건데 어머니의 안위는 뒤로 하시고 항상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 실천의 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조문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범죄자 조사하고 구속시키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보장하라는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에 업무 개시 명령제라는 반헌법적이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법을 발동시켜서 투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는 화물 노동자에게 기동 노동자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세상 어디에 기동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차에서 자고 씻지도 못하는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게 하면서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법인세이나 부자 감세를 이야기합니다. 법과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세금을 더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 봅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열사들과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이 전시받는다면 어찌 그 사회가 정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열사들께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는 이 정권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민중을 기만하는 위정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땀 흘려 일하는 다수의 민중이 대접받는 세상을 향해 투쟁의 심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머니, 모든 짐은 저희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네, 어머님 일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벌써 1년이 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1년이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현 상황에서 어머님이 열사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다짐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사 한 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또 다른 아들로 살아오셨습니다. 저기 우상호 국회의원님 앞으로 모시고 추모사 듣겠습니다. 네. 작년 오늘은 참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얼은
땅에 어머니 관 내려갈 때 너무 서럽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해가 떠서 그나마 날씨가 아주 풀려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진정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주 송정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구용기 선생 차를 타고 오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한열 군이 학생 운동을 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국 투쟁 현장을 다니시면서 한열이가 갈 곳을 내가 대신 가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투쟁에 참여하신 그 기간은 35년 넘는 기간이에요.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함께 달려가셨던 그런 모습.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이 아니고 새로운 민주투사 배은심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대단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육아협 소속의 어머니 아버님도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한열 군 같은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런 감동도 있고요. 저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함께 따랐구나 하는 그런 감동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주년 막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 빈 곳을 과연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이한열 군 추모식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책임지고 해내겠다 약속드렸는데 그 사이에 결국 소위원회 상정하는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이 법을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겠다 약속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 인생경제 파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도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있지만 속이 터져서 몇 번이고 책상을 두들기고 싶을 정도로 어쩌면 책임져야 할 자들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지막지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 청장들이 다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한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더불어 민주당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제는 그냥 국회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한번 제대로 싸우는 그러한 야당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배은심 어머니의 남긴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열심히 또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흥고 동문이자 연세대 동문이십니다. 성악가 정창경 스님으로부터 추모 공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입니다. 어머님 배은심 여사와 아들 이한열 생각하면서 기러기라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어머님 장례 때 어떤 기자님이 어머님하고 가장 마지막 나눈 대화가 뭔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땐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님하고 가장 마지막 나눈 대화가 매주였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모님께서 보성에서 이제 우리 콩으로 이렇게 매주를 만드시는데 어머님이 1월 3일에 이제 쓰러지시고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하셨는데 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매주를 이제 몇 개 주문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몇 개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걸 굳이 보성으로 가지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퇴원하셨는데 오늘 저한테 보성으로 그 백남기 농민 사모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걱정도 된다고 보성을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순간 조금 욱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죽다 살아나신 거라고 어딜 가시냐고. 좀 괜찮아지시면 백남기 농민의 밀밭에 이렇게 새싹 오르면 예뻐지면 그때 가시자고 그때 모시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걸 또 가고 싶으셔가지고 생각나시니까 백남기 농민 사모님 생각나시니까 가고 싶으셔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무제 끝나고 나서 매주를 주문을 해놨으니까 그 매주를 어떻게 할까 누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들이 유튜브 보고 어머님이 남기신 거니까 이렇게 매주를 담아보시겠다고 담으셨어요. 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집에 이렇게 어머님이 봄이면 심으려고 각종 씨앗이며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머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유족을 대표해서 큰따님 이승래님으로부터 가족 인사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어찌 저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1년에 추운 겨울 그리고 아주 무더운 여름 여러분 앞에 서게 해놓고 엄마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병섭, 우리 엄마 배은심, 첫째 이승래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주 주말에만 광주에 오곤 합니다. 12월의 짓궂은 날씨와 폭설로 인해서 몇 주 오지 못했습니다. 걱정만 되고 뉴스만 보고 과연 엄마 아빠 잘 계실지 그 눈 덮인 걸 어떻게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1월 5일에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곳곳에 눈길이 아직도 무덤처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엄마한테 편안하게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우리 오늘도 고생해 주시는 김순, 이준 두 분 먼저 오랜만에 인사 나누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이것을 관리사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포크레인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 걸어서라도 엄마한테 와야겠다 했는데 차를 타고 여기까지 편안하게 엄마 아빠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포크레인으로 정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봄 햇살처럼 따스함을 주신 어떤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늘 죄송한 마음 한가득 안고 이 자리에 엄마 따라서 늘 다녔던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외람되게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1년 동안 되돌아보면 제 울타리 속에서 엄마 생각만 하고 이렇게 지냈던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고생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역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2023년도에는) 두루두루 저도 살펴보는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부디 댁내에 편안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한 길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모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뒤끝이 있어서 포크레인은 추모연대에서 불렸습니다. 잘 아시죠?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네 말하지 말라고 막 옆에서 눈치 주시네요. 하여튼 그랬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좀 맺혔나 봐요. 네네. 저기 어머님이 계셨으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항상 뭐라도 먹이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떡과 국립묘지 내려가면 한백년 식당이 있습니다. 한백년 식당에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꼭 식사하고 가시고요. 어머님 묘역까지 이동해서 분향과 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많은 단체와 기관들 계십니다. 망월동의 3단 하원 힘듭니다. 지금 열심히 넘어지고 있어서 지금 아예 한 명이 거기서 계속 넘어지는 거 세우고 해가지고요. 망월동에 보내실 때는 저와 바구니로 웬만하면 안 보내시면 쓰레기 치우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주기라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추모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다들 얼굴들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결코 저희가 슬퍼서 막 이렇게 있는 거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힘내서 싸워야죠. 제대로 싸워야죠.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 모아서 어머님께 분향과 헌화 진행하고 또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월에 유공자법 제정되면 유공자증 가지고 다시 망월동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